조금만 더 잘 나오겠는데 제가 또 그렇고 이게 잘 나와야 됩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우리 황 원장님도 석권해 주시고 우리 전재규 원장님, 송묘 간호부장님 전부 다 협조를 해 주셨어요. 우리 어업청에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도 협조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힐링 타임으로 포항에 가가지고 영덕 대게 구룡포에 가서 실컷 먹고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원장님들 두 분 계신 데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 병원에 들어오고 나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달에 갑자기 변을 보는데 그 설사 비슷하게 뭐가 팍 쏟아져서 보니까 전부 다 피해요. 그래서 한건급별에 고대 안암병원에 갔습니다. 가니까 고대 안암병원에서 이 대장 검사를 하면서 막 몸을 비틀길로 뭔가 이상이 왔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직장암 4기였어요. 그래서 그 피는 암덩어리가 터져가지고 그 피가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 큰 애가 또 교포동에 살고 있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그 삼성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1월 20일 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을 때 직장은 처음에는 항문까지도 인조 항문으로 하려고 했는데 항문은 어떻게 살았어요. 살고 직장 100% 다 잘라내고 대장 일부를 잘라내고 그리고 간을 60% 잘랐습니다. 간을 자르면서 간에 붙어있는 담도 한쪽 담도를 같이 자를 수밖에 없어가지고 잘라서 다른 한쪽 담도에다가 연결을 시켰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얼굴에 황달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담도가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담도를 다시 뚫어서 몸속으로 배출시키는 걸 하다가 계속 시술을 실패하는 바람에 이 옆구리로 간을 꼽아서 이제 내게 됐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해인리라는 그 김천 부항에 보면은 해인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삼도봉 밑에. 거기 집을 얻어가지고 1년 동안 정말 암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뭐 눈이 오나 뭐 비가 오나 참 그 삼도봉이라는데 그 전라도하고 충청도하고 경상도하고 경계선이 백두대간인데 거기를 매일 올라갔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항암을 12번 하라는데 6번을 했어요. 항암 6번을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메르스 사태가 왔었어요. 근데 그것이 언론에 가장 보도가 돼가지고 그 메르스 사태가 일어난 데가 삼성병원이에요. 내가 삼성병원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 메르스 때문에 갈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한 2달을 치료를 받으러 안 갔습니다. 안 가고 또 처음부터 저는 항암에 대해서 사실 믿음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항암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애들이 항암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도 사정을 해서 할 수 없이 항암을 하면서 약속을 했었어요. 얘들아 12번 중에서 아빠는 6번 이상은 안 한다. 그 6번도 니네들 때문에 항암을 하는 거다 라고 약속을 하고 6번 하고 항암을 그만했습니다. 그만하고 나름대로 운동을 참 열심히 했는데 2016년 3월 11일 날 삼성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팩트시트를 다시 한번 찍어보자 해서 팩트시트를 찍었어요. 찍고 결과가 나왔는데 대동맥 임파절하고 간으로 다시 전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뭐 방법이 없다. 수술도 안 되고 항암을 하자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항암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고 마침 그때 당시 대장이나 직장을 수술했던 의사 선생님하고 이 간을 수술했던 의사 선생님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담도 쪽의 의사 선생님이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기셨어요. 저는 황달이 계속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따라서 서울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에서도 항암 치료를 권유하시더라고요. 거기서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2년 동안 뭐 제 수술을 했고 제 몸을 잘 알기 때문에 저하고 상당히 친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항암 치료하면 암을 나설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간을 벌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싫습니다. 어차피 죽을 것 같으면은 저는 뭐 밥이라도 먹어보고 죽겠습니다 하고 거부를 하고 또 그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죄송하지만은 저한테는 어떤 검사도 하라고 권유하지 마십시오. 제가 6개월 후에 오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이제 교수님은 좀 황당하셨겠죠. 그래가지고 다시 김천으로 내려와가지고 시골 집에 갔는데 캄캄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그때까지는 정말 나쁘다는 음식은 하나도 안 먹고 내 나름대로 좋다는 거 다 먹고 운동을 했는데도 전이가 됐으니까 그 배신감은 상당하죠. 그렇다고 이거 뭐 살아있는 목숨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그 안양 평촌 신도시에 가면은 자그마한 실내 이제 골프 연습장하고 스크린 골프를 제가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회원 한 분이 저는 모르는 사람이죠. 회원 한 분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생도병사에 나오고 또 뭐 백도씨 강연에도 나오고 해서 상당히 그때 당시에 유명세를 좀 떨쳤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소장암에서 뇌 종양에서 폐로 절이돼서 폐 종양이 9개가 생겼는데 그것을 다 없앴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사정을 해서 좀 만나자 그러니까 안 만나주려고 그래요. 우리 실장들이 사정해서 사실은 우리 사장님인데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투병기를 정말 체감전 되는 투병기를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투병기를 읽었는데 도저히 저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은 생식만 해요. 생식만 하는데 저는 뭐 당장 몸무게가 이것이 제가 한참 좀 나아졌을 때 사진입니다. 이제 케모포크 하신 거 보시죠. 이리 이제 그거 달고 있었습니다. 이랬었는데 이 상태에서 밥도 맛이 없어서 못 먹는데 생식이라는 건 아예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따라 할 수는 없다. 몸무게가 제가 이때 55kg 나갔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었는가 하면 고주파 열 치료가 있었어요. 또 하나가 비타민C 정맥조사가 있어요. 그리고 MSM하고 비타민C 복용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방법은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이 사람한테 모든 걸 이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나도 이 사람 따라서 해봐야 되겠다 하고 한 2달 동안 그 집에서 그분을 따라서 합니다. 여기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찾으니까 은도래님 암요양병원이 나오는데 시내로 찾아갔죠. 보니까 이 집으로 옮기셨더라고요. 옮겨서 찾아와서 이제 황대원 원장님 만나 뵙고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감정 주머니까지 다 차고 있을 테니까 상담을 하고 통원 치료를 시작했어요. 통원 치료를 시작하다가 제가 뭐 해외에 있는데 서울에서 애들이 자꾸 오고 뭐 이러면서 너무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이래서 뭐 죽어도 혼자 죽고 살아도 혼자 살자 해서 이 병원에 5월 16일 날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같은 고향 후배하고 같은 날 같은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을 해서 새벽 4시 반에 우리 수간호사님도 계시고 뭐 다들 계시지만 새벽 4시 반에 저는 하루도 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겨울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 문 다 잠겨 있어요. 그러면 카드 해서 문 열어가지고 캄캄한 밤에 나갑니다. 갓바위 갑니다. 갓바위 가면은 이런 등산길은 다 어둡지만은 갓바위는 그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4시 반에 가도 저보다 빨리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이래가지고 그 갓바위를 끝까지 올라갑니다. 매일 그걸 보고 제가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등산로에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그래서 갓바위를 매일 등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이제 이 담즙 주머니는 찼으니까 간혹 가다가 담즙 주머니가 막히면은 황달이 바로 오죠. 황달이 오면은 또 응급실로 가고 이렇게 그런 세월을 이제 한 2달 동안 이 병원에서 했습니다. 5월달에서 한 7월 말까지 하다가 이 줄이 또 꼬였어요. 꼬여서 서울대병원에 연락하니까 빨리 올라오라. 올라오는 김에 검사를 한번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1년을 죽으라고 운동을 하는데도 다리나 엉덩이가 몰랑몰랑해요. 근육이 전혀 생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병원에 딱 들어오고 나서 근육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다리를 만지니까 다리가 종아리가 그냥 푹 꺼져 나오고 근육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상하다, 이 언도로dem하고 나하고 잘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이제 제가 이 병원에 오랫동안 지금 1년 7개월 있습니다.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제가 고주파를 18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8번을 하고 비타민C를 70g씩 일주일에 3번씩 꼭 맞았습니다. 월, 수, 금으로 맞고 또 기타 뭐 치료도 하고 이러면서 있다가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결과 보는 날 교수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어요. 내 몸이 분명히 좋아졌을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암이 났는데 왜 내가 나라고 못 나설 일이 있겠나 하고 기다렸더니만 교수님 말씀이 신기합니다. 이거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정말 전부 다 우리 하느님들 밤에 참 많이들 우셨을 겁니다. 저도 그 추운 겨울에 캄캄할 때 삼도봉 등산을 하면은 등산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그 밴드 글에도 써올려놨지만은 발자국이 딱 3개 있습니다. 멧돼지 발자국, 고라니 발자국, 그리고 제 발자국입니다. 코에서는 계속 콧물이 나고 겨울에 장갑을 벗으면 얼마나 추운가 아시죠? 콧물이 계속 나옵니다. 이 항암휴구증 때문에. 그냥 올라가도 목소리도 안 나오죠. 뭐 이러니까 참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이제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 딸내미하고 참 그냥 눈으로 보면서 서로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방을 나오면서 둘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참 둘이 껴안고 울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교수님 이야기가 이 담접 주머니를 평생 차고 저보고 다니라 그랬어요. 이 담접 주머니에 대한 에피소드도 아시죠? 이렇게 줄을 딜딜 감아가지고 이 밑에다가 이렇게 차고 있는데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황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겠네. 이거 좀 자르자. 근데 이 담접 주머니 만드는 그 회사에도 전화를 걸고 이래서 당신들이 암 환자에 대해서 불편한 거를 좀 만들어줘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줄 테니까 좀 제작을 노력해달라고 해요. 안 된다. 우리 황 원장님 오시더만 이거 되는데 하면서 잘라주시더라고요. 이제 뿔이 이렇게 떨려서 이 주머니에 딱 차고 다녔어요. 그냥 넣고 담접 주머니를.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딱 가서 이 담도 수술을 하는데 서울대학 교수님들이 보고 깜짝 놀라고, 아니 이게 무슨 담접 주머니가 이런 게 있냐고. 짤막한 여기다 딱 집어넣어가 있으니까. 수고하는 사람 기억하시죠? 네. 원장님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기 넣으니까 달리는데도 지장도 없고 이거는 뭐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차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한 원장님 덕분에 그렇게 차고 다녔어요. 이거 평생 차고 다니라 그랬는데 교수님 말씀이 그전에는 수술을 하면은 담도가 너무 많이 잘라내가지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보건수술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암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박정수 씨 이거 보건수술 합시다. 좋죠. 바로 보건수술 합니다. 간을 이렇게 잘랐죠. 여기 한 번 또 자릅니다. 잘라서 보건수술을 했어요. 뭐 자르든 말든 뭐 내 몸은 뭐 누가 다 가져가든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때는 내 몸은 다 뭐 붙여놨으니까. 제가 이 담도 시술만 25번 했습니다. 25번. 그래 그냥 천장 보면은 이런 천장 아니죠. 그 이래 돼 있는 거 네모 반듯반듯한 거. 그것만 보고 25번 시술하러 들어갔어요. 그래 내 몸은 내 몸도 아니고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죽이고 너도 마음대로 해라. 막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보건수술을 딱 하고 작년 10월 4일 날 이제 이 병원으로 와서 그 교수님이 담접 주문의하고 이 수술한다고 바로 떼는 건 아니죠. 혹시 위험하니까 이걸 뽑아놓고 있죠.
그걸 작년 10월 4일 날 빼냅니다. 빼내고 25일 후에 10월 29일 날 포항에서 스틸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그 마라톤 대회를 제가 나갑니다. 나가서 10km를 달리는데 이것이 제가 살던 집입니다. 그때 다니던 데고 10km를 달리는데 제가 나이가 조금은 됐거든요. 60 중반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요 사진입니다. 57분 30초에 제가 10km를 달립니다. 저도 생각도 못했죠. 전부 다 저보고 뭐 한 5km만 달리라 이랬는데 욕심 삼아서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작년이죠. 작년 1월 달에 대구에서 알몬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두리공원에서. 두리공원에서 알몬 마라톤이 열리는데 이게 그때 그 제 모습. 이거 이제 확대를 하면은 여기 제가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놨죠. 은도로댐 하느님 암 극복이라고. 이렇게 이 전부 다 배는 전부 다 상처니까 이렇게 해서 10km를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위통을 다 벗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위통을 벗을 수가 없어요. 추워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잠바를 입고 있다가 출발하는 시점에 옷을 벗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54분에 10km를 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올 3월 달이죠. 3월 25일 날 세계 실내 육상 대회가 대구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출전을 합니다. 하프 마라톤 21km 뛰기 시작하죠. 그걸 1시간 54분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번에 불과 얼마 안 됐죠. 얼마 전에 경주에서 세계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동아 마라톤 대회. 거기에 출전해서 42.19km 풀코스를 4시간 38분에 완주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제가 제 몸에서 암이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고 제가 4시간 38분에 뛴 것도 사실은 핑계라 그러면 핑계인데 제가 4시간 안에 뛸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는데 8시에 출발을 하니까 우리가 아침을 7시 10분에 먹잖아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간 거예요. 가서 8시에 출발을 했는데 한 2시간 이상 뛰니까 배가 고프죠. 그런데 주최 측에서 물하고 바나나를 반 개를 잘라놨어요. 바나나하고 물을 딱 먹었는데 제가 뭡니까? 직장도 하나도 없고 대가리도 그지 없잖아요. 바로 설사가 나오죠. 중간에 35km 정도를 뛰었는데 이 나오는 거예요. 뛸 수가 없죠. 가만히 서 있었죠. 이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갑자기 뛰다가 서가지고. 그렇다고 화장실도 갈 수도 없어요. 저는 화장실을 가면 장시간 앉아 있어야 돼요. 화장실을 갈 수도 없고. 나머지 7km는 걷다 뛰다 정말 힘들게 7km를 뛰어서 그 성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적이라도 나와서 저는 항상 제 몸을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나 이건 우리 애들 참 고생 많았죠. 저 때문에. 이제 이게 마지막 이제 42.19km 뛰었던 출전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전에 사회생활 할 때는 사업도 잘해야 되고 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항상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찼었어요. 사실 즐거움도 몰랐어요. 그냥 항상 바쁘게 다녔죠. 바쁘게 다녔는데 이 아프고 나니까 그 아픈 와중에도 즐거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일 즐거운 거는 누구도 나한테 돈 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 명절만 되면은 정말 뭐 저도 큰 사업 했으니까 지금도 뭐 수백 명 뭐 돈 줘야 되고 이랬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친구들 만나면 나보고 박자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면은 전부 다 용돈 다 주고 내가 사업 망해가지고 완전히 참 이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걸렸는데
이 언더로드에 와 있으니까 뭐 이거는 밥 주죠, 뭐 치료해 주죠, 뭐 용돈들 붙여주죠, 뭐. 그래서 여기 한우리님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제가 노래방도 자주 가고 밥 먹으러도 자주 다닙니다. 그 용돈으로. 그러고 나니까 정말 세상이 다시 보여요. 어떤 게 보이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돌멩이 하나도 정말 너무 소중합니다. 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하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다 기분 좋아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당장은 기분이 나빠다가도 싹 돌아서면은 나는 다 나섰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거는 분명히 하느님이 나한테 뭔가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한테 화를 내면 안 되지 싶은 생각에 또 참고 이렇게 세상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느님들한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제가 특별나서 사실 된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하루에 1시간밖에 운동 안 합니다. 아침에 딱 나와서 6시에서 7시까지 1시간 달립니다. 10km. 그걸 운동 끝이에요. 하루 종일 놀아요. 이렇게 1시간만 투자하시면 운동은 됩니다. 되는데 제가 경험한 거로 뭐 원장님들 계신 데서 이런 말씀 제가 드리기도 좀 그거 하지만은 제가 경험한 거로는 5가지를 저는 뽑습니다. 첫 번째, 암 환자는 항암을 받고 방사능 치료를 하면서 못 먹습니다. 못 먹으면 천하 없어도 죽습니다. 생생한 사람도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저는 그 먹는 것도 뭐는 좋다 뭐는 나쁘다 막 이러면서 가리는데 아이고 몸무게 55kg 50kg 45kg 나가는 사람이 뭐 이거저거 따질 게 뭐 있습니까? 아무거나 드세요. 제 위주입니다. 그렇다고 정말 따라 드시고 나서 나 때문에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제 기준이니까 따라 하실 분 따라 하시고 안 할 사람 하지 마세요. 먹는 거와의 전쟁입니다. 암 환자는 먹는 거와의 전쟁. 그래서 어떤 거라도 먹고 싶으면 다 먹어라. 회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만 암 환자들한테 청양고추 갖다 주고 먹어라 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냉수 갖다 주면서 못 먹어요. 자기 몸에서 받으면은 먹어도 됩니다 라는 것이 저는 제 주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 먹어도 되는지를 제가 이제 다음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먹는 거와의 전쟁. 두 번째는 제가 이 직장하고 대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변하고의 전쟁입니다. 이 배변. 이 배변이 어떨 때는 며칠 안 나오다가 어떨 때는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오고 이게 대중이 없어요. 그래서 수술을 딱 하고 나니까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게 설사약하고 설사 멈추는 약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직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오죠. 변을 모아놓는 곳이 없으니까. 등산하다가 변이 나오면 저는 그 자리 섭니다. 이렇게 서서 엉덩이 힘 딱 주고 3초에서 5초 참으면은 또 싹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또 가요. 또 하면은 또 서서 그렇게 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생활합니다. 먹는 거. 두 번째 배변이죠. 배변. 세 번째가 뭐냐. 잘 먹고 잘 싸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과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죠. 천만의 소리. 운동을 과하게 하셔야만 체력이 따라가야만 암을 완벽하게 이깁니다. 체력이 따라주지 않고 암을 이기는 것은 그냥 우리 이야기로 빌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는 나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나서려고 하면 운동을 한다. 그러면 운동은 하면은 젖산이 많이 생겨서 축적이 되면은 다시 암이 재발된다. 병원에서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분명히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거나 먹는 음식이나 젖산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면역치료입니다. 면역치료. 면역치료가 그걸 다 막아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원더로덤에서 주는 비타민C 3g짜리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5봉씩 먹었습니다. 5봉씩. 하루에 15봉 먹었어요. 15봉.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이해를 못해요. 처음에 먹으니까 숨도 차고 막 설사도 나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저는 아이고 어차피 내가 죽을 거 이거 못할 게 뭐 있나 그냥 저 사람 말 믿고 따라가다 그대로 갔어요.
일주일 지나니까 다 끝나버렸어. 부작용 하나도 없어. 그거에 더 하나 먹었다 하면 MSM이라는 걸 먹었어. 그거는 뼈에 너무 좋으니까. 내가 뛸 수 있는 것은 다 관절 이런 것이 튼튼하기 때문에 뛰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C 정맥주사는 분명하게 들어가서 암세포를 직접 다 공격합니다. 이거는 누가 와도 제가 대답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분명히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비타민C가 포도당처럼 생겼기 때문에 암세포가 포도당을 먹고 살죠. 당분. 그럼 이 비타민C를 먹는 거죠. 먹으면 비타민C가 그 암세포 안에 들어가가지고 산화가 됩니다. 산화가 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과산화수소예요. 그 과산화수소를 처리할 능력은 암세포는 아주 적어요. 일반 세포들은 많지만. 그래서 비타민C 정맥주사가 계속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할 때는 암세포는 결국 다 사멸됩니다. 비타민C만으로 되느냐? 제가 비타민C 맞고 고주파 18번, 그러고 낫고 난 다음에 고주파 다시 18번 했습니다. 36번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것이 뭐냐 하면 루치온 맞았습니다. 루치온. 백옥주사. 저도 백옥주사 맞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농담 말고 피부가 뭐 각질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사거리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체험자니까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내가 더 맞고 싶은 것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 샀는데 너무 많이 맞아도 필요가 없어서 안 맞기는 안 맞는데 제가 더 맞고 싶은 거라 그러면은 코큐텐, 알파리포산 막 이런 거 정도를 더 맞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항암 치료의 네트워크 항생제라 그러죠. 그 5가지가 다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뭐 짧은 지식에 원장님들 계신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5가지를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하나가 뭔가 하면 정신력입니다. 정신력 없으면 다 필요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정신력이고 운동도 정신력이고 뭐 전부 다 혈관 없어서 못 맞죠. 저 여기서 지금 1년 8개월 맞았습니다. 1년 8개월 일주일에 3번씩 지금도 맞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꼽다가 한 3분의 2 정도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요. 이제 다시 뽑아놓고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또 내일 또 맞습니다. 비타민으로 온몸을 다 적셨어요. 제가 이 병원에 있는 한은 면역치료를 해야죠. 나가면은 못할 건데 보통 환자들이 보면은 80%까지는 잘합니다. 암을 80%까지는 잘 정복을 해요. 100%를 못 넘어섭니다. 그때 되면은 몸 컨디션이 좋으면은 아 내가 살았다 하고 막 아주 뭐라 하면 어찌 보면 좀 건강지대죠. 그래서 나는 암을 이긴 사람이야 하고 퇴원해버립니다.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에이 이 정도면 다 맞았어. 분명히 몇 개월 후면 다시 들어갑니다. 암이라는 것은 100% 없어지고 난 다음에 최소한 저도 1년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 이상은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로는 1년 이상은 면역치료가 계속돼야지만 암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겨내볼까요? 네. 우리 화이팅 할까요? 자, 한번 지도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에헤이, 그래가 뭐니? 한번 더. 자, 화이팅!